어떻게 하면 만져지지 않고 매력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진화에서 최고조에 이른 심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외부의 조작에 완벽히 무관심한 상태이면서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리적 무관심의 힘과 이 신성한 무관심이 어떻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힘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나누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감명을 받았던 이전 영상에서는 걱정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맞물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 이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질문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내적 평화가 어떻게 초능력을 열어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점에 대해서 무관심의 심리적 힘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만져지지 않게 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시에 뛰어들기 전에 칼융의 심리학 비밀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다면 감정 생활을 통제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포괄적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당신의 삶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매주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킬 통찰력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가 자기 집중이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신성한 무관심을 가지세요. 이 무관심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대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차분하고 중심을 잡게 하며 역설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의 정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성한 무관심의 심리적 해부학. 칼 융은 인간 정신의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병리적 무관심과 그가 신성한 무관심 또는 성스러운 무관심이라고 부른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리적 자유의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일반적인 무관심, 즉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방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만드는 감정적인 갑옷입니다. 이것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심리적 마취의 한 형태이지만 또한 우리를 삶과 단절시킵니다. 이 무관심은 차갑고 공허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융은 또 다른 종류의 무관심이 존재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처로부터 오는 무관심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무관심입니다. 윤기 개인화 인디비듀에이션라고 부른 깊은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서의 무관심입니다. 이 신성한 무관심을 개발하게 될 때 당신의 정신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외부 삶의 변동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하늘로 치솟게 하거나 지옥으로 떨어뜨리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림 없는 내적 검증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가 아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감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성은 그들 주위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심리적 자기장을 만듭니다. 비밀은 신성한 무관심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 존재의 총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질을 개발하게 될 때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욱 명확하고 깊이 있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당하는 대신 의식적인 관찰자가 됩니다. 윤근 이 변환이 세 가지의 뚜렷한 단계로 이루어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당신의 숫자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모든 자신에 대한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자신 안의 일부와 싸우는 것을 멈추면 내부 갈등으로 낭비되었던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해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짜 페르소나의 해체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입니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에 너무 많이 동일시하여 진짜 자아와의 접촉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키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승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변혁적인 단계입니다. 대립의 통합. 윤근 인간의 심리가 본래 극성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순된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감정적 극단 사이에 내부 갈등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키면 당신은 이러한 대립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고 외부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균형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과정은 윤기 진정한 자아라고 부른 것으로 외부의 기대에 계속 적응할 필요가 없는 자아이며 자신만의 안정적인 기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성은 희귀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거나 기쁘게 하거나 조작하려고 애씁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존재할 때 자만이나 신경증적인 필요 없이 관찰하는 것은 깊이 매력적입니다. 신성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이나 필요로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말을 할 때도 내면의 고요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반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내부의 확신에서 나오는 조용한 결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무관심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당신을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해방시킨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통제에 대한 필요의 부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을 느끼고 그것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당신 주위에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부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 자유는 깊은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사람들이 숨을 고르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신성한 무관심이 사실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소유적이고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인간 매력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주제, 무관심을 통한 매력의 신경심리학적 메커니즘. 윤근 인간 본성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것에 끌리도록 신경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무관심이 왜 신성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강한지를 설명하며 인류 행동 패턴에 대한 수십 년의 관찰을 초월합니다. 윤근 개인들 간의 매력을 지배하는 기본 심리적 역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고 지나치게 필요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을 향한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개인은 아마도 그들을 귀한 파트너로 만드는 내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자원. 반면 지나친 필요성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자원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윤근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킬 때 그가 심리적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불렀던 것을 작동시킨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거나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드물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는 귀중한 것이 되며 불필요한 드라마에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신경 메커니즘은 매혹적입니다. 누군가 신성한 무관심을 드러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뇌에서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탐색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게 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동기를 유지하게 만드는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정복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윤근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무관심은 그가 자아투사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완전함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심리적 전체성에 대한 탐색을 투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는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멘토나 권위적인 인물로 자주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그런 위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존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윤근 또한 신성한 무관심이 그가 말하는 진정성의 장을 생성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너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는 자연스럽게 너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는 극히 덜 아래습니다. 덜 아래함은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는 매력을 창출합니다. 가장 강력한 점은 신성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깊은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가 흥미롭고 싶어 한다면 느껴지는 에너지와 단순히 진정한 자신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람 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불안하고 혐오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차분하고 매력적입니다. 윤근 신성한 무관심이 자연스럽게 긍정적 전의를 활성화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에게 자신들이 존경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자질을 전이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투사에 하얀 캔버스가 되며 이것은 너가 그것을 조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균형 잡힌 존재가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메커니즘은 윤기 의식적인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성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불편하고 해방감을 주어 복잡한 자기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윤근 신성한 무관심 속에 에너지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에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 축적된 에너지는 더 강한 존재감과 더 강렬한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신성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중력과 같은 힘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조작당하지 않는 느낌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는 동력을 생성하여 신뢰를 창출합니다. 저항 대신 융근 신성한 무관심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보게 해준다고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로티찬 기대가 없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감상은 깊은 확인감을 주며 실질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필요에 기반한 연결 대신 최종 결과는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력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매력 있는 사람, 중심이 잡힌 사람, 진실한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필요로 하지 않는 신성한 인간 연결의 진정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조작과 진정한 자기 끌림의 차이입니다. 조작은 내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성한 무관심의 매력은 무엇이든 통제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성한 완전성 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이를 육성하기 위한 특정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자신에게 먼저 시험해 본 후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시험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프로토콜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융의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그가 투사에서의 급진적 분리를 부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심리적으로 융합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며 외부 요인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기분은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자존감은 타인의 승인이나 비승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는 심리적 감옥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과 환경에서 흡수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중은 이를 위해 특정한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감정의 변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강한 감정적 변화가 느껴질 때마다 그 감정이 내부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촉발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외부에서 촉발됐다면 그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이게 바로 그늘의 통합과 무관심을 통한 단계입니다. 융은 우리의 감정적 고통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신 안의 어떤 측면에 저항하면서 발생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신성한 무관심의 태도를 발전시키면 이전의 자아 억압에 쓰였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그의 환자들에게 좋아, 내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 특성이 있어 라고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의 결점에 대한 이런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그것들을 변형하게 만듭니다. 뭔가에 대해 싸우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인물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이미지에 너무 몰입해 있어 어떻게 자신이 인식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청중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정말로 괜찮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습을 개발했습니다. 통제된 진정성의 경험, 보통 숨기던 자신에 대한 작은 진실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불안감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할 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점진적으로 당신은 거절의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내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이 내성은 신성한 무관심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일 것입니다. 고요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윤근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의 한 곳이 고요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모든 것에 반응하는 표면적인 자아가 아니라 단순히 관찰하고 존재하는 인격의 깊은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접근하기 위해 윤근 매일 의식적인 증인 역할을 하는 연습을 권장했습니다. 하루 여러 차례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마치 과학자가 흥미로운 현상을 연구하듯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세요. 그들을 바꾸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관찰자와 더 많이 동일시하게 되고 관찰되는 것과는 덜 동일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내부의 풍요로움을 기르는 것입니다. 윤근 감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결핍의 장소에서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승인에 진정으로 무관심하기 위해서는 만족, 의미 및 유효성의 내부적 원천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윤근 꿈 분석, 적극적 상상 및 내부 대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의식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권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에서 풍부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면 당신은 외부의 자극과 유효성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분리된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신성한 무관심이 차갑거나 잔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거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반응이 아닌 본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반응하는 반응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내부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대신 신성한 무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기르고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비전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반응에 상관없이 윤근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한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혁신적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조작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에 대해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내부 완전함을 통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과정을 완료했을 때 신성한 무관심이 진정한 무관심이 아니란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삶을 진정으로 살아있을 만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검증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마력의 원천입니다. 신성한 무관심은 심리적 기법이나 조작 기법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내부의 완전함을 찾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었을 때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유년 시절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 완전해집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필요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거부당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끌어당깁니다. 승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생성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감명을 주려는 사람들은 드물게 감명을 줍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명을 줍니다. 신성한 무관심의 여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의지해온 모든 감정적 지주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가장 해방감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는 대부분의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심리적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당신의 감정적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진정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융심리학의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제가 여기에서 공유한 것 이상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완벽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문자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신 자신의 정신을 마스터함으로써.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신성한 무관심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제 프로토콜을 보여줄 것입니다. 융기 그의 환자들과 함께 사용했던 기술, 개인 발전을 갑자기 가속화할 수 있는 심리적 변환을 위한 연습,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당신 안에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의 진리를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으며 더 강력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삶의 방식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고 신성한 무관심의 힘을 발견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로 오늘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찰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특별해지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단지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당신의 개체화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그런 매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M